안녕하세요. 농지오케이 윤수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농업인 만들기 첫걸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농업인을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농업인이 되는 방법,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농업인이 만드는 방법들은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우선 들어가기 전에 농업인의 범위, 농업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농업인의 범위는 농지법에서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시행령에 가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다년생 작물을 경작 재배하는 자, 또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으로 온실이나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에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 그 다음에 대가축, 중가축 등 축산업을 하는 자, 축산업에 1년에 120일량 종사하는 자, 그 다음에 농업 경영을 통해서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조금 더 해보자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나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자, 그 다음에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그 다음에 가축을 사육하는 자, 1년 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자, 또는 회사 같은 데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고용된 사람, 이런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농업인 만들기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여러 가지, 아까 앞에서 나열한 여러 가지 농업인 중에서 주로 농지 투자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경작하거나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에서 경작. 이렇게 시설에서 경작하려면 농지의 면적은 한 4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설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 지금 축산농가나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이런 것은 약간 예외로 앞으로 다루겠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특별한 경우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를 어디에 마련할 것인가, 제천 자경 지역에 할 것인가, 우리 지역농협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 지역에 할 것인가,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상관없이 아무데나 농업인이 되기만 하면 되니까 농업인을 하겠다고 할 것인가, 이것부터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하실 적에. 그러고 나서 농업인이 되는 데 있어서 1000제곱미터 이상이든 저거 하는 거는 이렇게 조그만 농지를 여러 개를 이렇게 이거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합해서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1000제곱미터가 넘는 걸 하나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가진 게 적다고 그러면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큰 면적에 이렇게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말고 아까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재배하는 것은 1000제곱미터는 안 되는데 330제곱미터 이런 하우스를 한 경우를 말하고, 다만 이거 뭐냐, 우리가 흔히 들판에서 많이 보는 보온덮개나 또는 차광막을 설치한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안에서는 사실상 식물이 재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안 된다. 뭐 이런 거 하고 집 짓고 한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자, 농업인으로 만들어서 농지 투자를 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지난번에 이거 똑같은 걸 배웠습니다. 신규로 농지를 구입해서 하는 방법, 임차로 하는 방법, 기존에 있는 걸로 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방법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소유한 농지가 있으시다면 이분들은 무조건 1000제곱미터 이상은 작용을 하시면서 농지원부를 만들으셔라,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 등 소유 농지가 있으신 분들, 또 뭐 친척이 있든지 1000제곱미터를 증여를 받아서 일단 농업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1000제곱미터 이상을 사용대차, 임대차, 그러니까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돈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그러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다음에 임차를 해서 농업인을 만드는 거가 있는데, 농지은행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캠코에서 대부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지인으로부터 임차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를 아예 1000제곱미터 이상을 구입해서 농업인 만들기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급적 우리가 농지 투자를 할 때 어느 하나만 보고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만 지금 딱 단순하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부수해서 지역농협이나 이런 데 가입도 해야 되니까 그런 조건에 맞춰서 지역농협조합은 가입 가능한 지역에서 해라. 이거 나중에 한번 농협 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농협에 따라서 가입 조건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거 보시라는 거. 그 다음에 돈을 최대한 적게 드리고 대신에 잘 팔릴 만한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경지 정리가 되었거나 도로가 접한 농지로 하시는 것이 좋다. 농업인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것들을 할 것이냐, 또는 추후에 돈 되는 농지가 되면 팔았을 것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판단을 또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면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렇습니다만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면 수도권 대도시 근접 지역은 5천만 원 정도에서 하실 수가 있고, 충청권까지의 지방은 3천만 원 정도, 그보다 좀 멀리 있는 데는 1000만 원대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적게 들이고 농업인을 일단 만드는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농업인을 그럼 어떻게 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는데, 자, 농업인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러면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땅 임자가 될 것이냐 농업인이 될 것이냐 했는데, 땅을 가지고 있다고 농업인이 아니다. 농사를 짓고 있다고 농업인이 아니다. 땅을 갖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으면 땅 임자일 뿐이다. 그래서 반드시 농업인이 되어야 되는데, 농업인이 된다고 그러는 것은 농지원부에 등록을 해야 된다. 즉 아기를 낳았으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농지를 갖고 농사를 지면 반드시 행정기관이나 농업인을 관리하는 기관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그것이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농지원부를 등록하면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나 이쪽에서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정보지원사업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각종 혜택을 받으니까 여기까지는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왕 이거를 했으면 지역농협에 조합원으로 등록을 해서 또 그쪽에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도 있고 뭐 혜택도 있고, 또 농민단체들이니까 같이 어울려서 저거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셔야 이제 진짜 농업인이다. 물론 상신농사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농지 관리를 좀 해 나가시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농업인이 되면 좋은 점이 왜 있는지를 알아야 농업인들을 하실 것 같아서 요거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추가로 농지를 구입할 때 적은 면적이나 거주지, 특히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거주 제한이 좀 완화된다.
그 다음에 농지 전용 시에 감면 혜택이 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그 다음에 영농지원이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나 그 다음에 농업인 자녀 교육비나 농업 직접 지불금이나 농업 기본소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에 가입을 하면 이렇게 출자 배당이라든가 정책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농업인의 조건이 5년 이상 영농을 해야 농지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투자의 기본 조건을 충족을 하면서 농업인이 되면 농지투자의 기본을 충족을 하면서 농지투자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투자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빠르게 내가 습득을 하고 돈 되는 농지, 또 좀 더 나은 농지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적극적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또는 제대로 된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 되시나요? 이런 앞에 부수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농업인이 되었다기보다는 돈 되는 농지를 투자해서 내가 자산 가치를 높이고 부자로 가기 위한 그런 발돋움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농업인이 되고 나서의 그 관심도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저는 적극 농업인이 먼저 되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하나하나 세부 짚어볼 것인데, 앞에서 잠깐씩 말씀드렸지만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농지원부를 신청 관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농지원부가 있어야 농업인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 나중에 별도의 토막으로 해서 이것만 한 번씩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지역농협에 가입을 해라. 그래서 아까 앞에서 완전한 농업인이 되려고 그러면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지역농협 조합원에 가입을 해라 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농업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첫 만들기라는 것으로 해서 이제 농지원부 만드는 거, 농업경영체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조합원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수했을 때 어떤 거,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농지 투자에 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갈 그런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